손톱에 지금 어떤 색이 칠해져 있습니까? 아무 색도 없거나 검은색이거나 짙고 어두운 색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당신 손톱 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손톱 색깔이 재물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두 번 다시 손톱을 아무 색으로나 칠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번 달은 정말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식도 줄였습니다. 쇼핑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월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남은 게 없습니다. 어디서 샜는지 모릅니다. 큰 돈을 쓴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변을 보면 나보다 적게 버는 것 같은데 어딘가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테크를 잘하는 걸까요? 절약을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몸에서 기운이 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소비 습관에서 찾습니다. 가계부를 씁니다. 적금을 늘립니다. 재테크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채워도 비워집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버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돈을 쓰는 것도 손으로 합니다. 돈을 잡는 것도 쥐는 것도 내어주는 것도 전부 손입니다. 손은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체입니다. 그리고 그 손의 가장 끝은 그 기운이 마지막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출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간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기운이니 풍수니 그게 무슨 과학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면 마음이 빨라집니다. 파란색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흰색 병실에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색깔은 기운입니다. 이미 우리 몸이 알고 있습니다. 그 색깔이 하루 종일 손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 색이 재물 기운을 부르고 있는지 맑고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7년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풍수에서 기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7년이면 체질이 됩니다. 체질은 바꾸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색깔로, 이 손톱으로, 이 습관으로 7년을 보내면 재물 기운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몸에 굳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바꾸면 7년 동안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색이 재물을 끌어당깁니까? 그리고 반대로 절대 칠하면 안 되는 색은 무엇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다고 생각하며 칠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살림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그분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톱이 연한 살구색으로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번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손에서 재물이 떠나지 않겠구나. 이 손을 따라 기운이 머물겠구나. 그분은 몇 년 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닙니다. 손님이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기운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시작은 손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색 첫 번째입니다. 살구색 톤 계열입니다. 이 색을 보십시오. 땅의 색입니다. 흙의 색입니다. 풍수에서 이 색은 토두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쌓는 힘입니다. 모으는 힘입니다.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힘입니다. 강물이 흘러도
땅은 그것을 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것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모이지 않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색 말고 먼저 이색부터 시작하십시오. 살구색 하나가 모으는 기운을 손끝에 심어줍니다. 두 번째 색입니다. 연한 분홍, 복숭아빛입니다. 이 색은 처음 보면 그냥 예쁜 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색이 담고 있는 기운은 인연입니다. 재물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좋은 기회를 연결해 줍니다. 그 기회가 돈이 됩니다. 분홍빛 손톱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다시 찾고 싶어집니다. 사업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 사람을 자주 만나시는 분, 이 색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손끝이 먼저 인연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한 분홍은 다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분홍은 오히려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연하고 부드러운 분홍이어야 합니다. 복숭아빛처럼 살짝 따뜻한 빛이 도는 분홍이어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색이 좋다고 해서 아무 색이나 섞으면 안 됩니다.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다 먹으면 탈이 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색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모으는 것이 먼저라면 살구색, 인연이 필요하다면 분홍, 그리고 세 번째 색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색입니다. 연한 금빛, 샴페인 골드입니다. 금의 기운은 풍수에서 재물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금은 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갑니다. 그 기운이 손끝에 있으면 재물이 가까이 오고 싶어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한 금색은 안 됩니다. 진한 금색은 과시의 기운입니다. 번쩍이는 것은 재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기운은 밖으로 나갑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아닙니다. 연하고 은은한 금빛이어야 합니다. 샴페인 한 잔에 빛이 스미는 것처럼 조용하고 품이 있는 금빛이어야 합니다. 그 빛이 손끝에 있으면 재물이 안심하고 머뭅니다. 화려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입니다. 세 가지 색을 말씀드렸습니다. 살구색, 연한 분홍, 연한 금빛. 지금 당장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기운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색을 골라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을 칠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색을 샀습니다. 칠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손톱을 내려다 보십시오. 어떤 색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좋은 색을 칠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맡고 있는 것을 먼저 걷어내야 합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새어 나갑니다. 지금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은색 손톱입니다. 요즘 검은 네일이 유행입니다. 세련되어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개성 있어 보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검은색은 수세의 기운이 극단까지 간 상태입니다. 물은 흐릅니다. 흐름이 있어야 기운이 삽니다. 그런데 검은색은 그 흐름이 완전히 멈춘 상태입니다. 고여서 썩은 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입니다. 재물 기운이 손끝으로 들어오려다가 막힙니다.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발길을 돌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을 자주 선택하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호받고 싶거나 드러나기 싫거나
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재물도 함께 맡고 있다는 것, 지금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짙은 보라, 남색 계열입니다. 이 색들은 보기에 고급스럽습니다. 신비로워 보입니다. 깊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색이 담고 있는 기운은 음기, 인해가 극도로 강한 기운입니다. 음기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음과 양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색이 음기를 지나치게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침잠합니다. 소비하는 방향으로 기운이 움직입니다. 이런 색을 자주 칠하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씀씀이가 나도 모르게 커집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삽니다. 충동이 생깁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그 방향으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가는 문이 손끝에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색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색깔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색이 좋아도 그릇 자체가 망가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색깔보다 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진 손톱, 뜯어진 손톱, 너무 짧게 잘린 손톱입니다. 손톱을 뜯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손끝이 항상 울퉁불퉁합니까? 깨진 것을 그냥 두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손끝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은 기운이 새는 구멍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을 칠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손톱을 뜯는 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재물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운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손톱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너무 길게 방치된 손톱입니다. 손톱이 너무 길면 기운이 뭉칩니다. 끝에서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흐르지 못하고 고입니다. 적당한 길이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넘는 정도, 깔끔하게 다듬어진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화려하게 길게 기른 손톱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과 기운이 좋은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재물 기운을 원한다면 관리된 손톱이어야 합니다. 방치된 손톱이 아니라 돌본 손톱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은 기운을 막습니다. 짙은 보라, 남색은 기운을 소비 방향으로 엽니다. 깨지고 뜯긴 손톱은 기운이 새는 구멍입니다. 너무 길거나 방치된 손톱은 기운이 고여서 썩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오늘 안에 바꾸십시오. 좋은 색을 사러 가기 전에 먼저 맡고 있는 것을 걷어내십시오. 그런데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까요? 손톱을 고쳤습니다. 색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톱은 손의 끝입니다. 손 전체가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만 고쳐놓고 손 전체로 재물을 밀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손의 기운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을 바꾸셨습니까? 색을 골랐습니까? 깨진 것을 다듬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나면 손톱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손톱은 손의 끝입니다. 끝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전체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손을 하나의 그릇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하고 따뜻하고 열려 있으면 재물이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머뭅니다. 쌓입니다. 그릇이 차갑고 막혀 있고 흐름이 없으면 재물은 스쳐 지나갑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갑니다. 지금 당신의 손은 어느 쪽입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시면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손에 장신구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팔찌를 두세 개씩 겹쳐 차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눈에 띕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손에 기운이 있습니다. 기운은 흐름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기운도 흘러야 합니다. 흐름이 막히면 기운이 멈춥니다. 기운이 멈추면 재물도 멈춥니다. 손가락마다 끼운 반지는 기운이 지나가야 할 길목을 하나씩 막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임이 문제입니다. 손에는 하나, 많아야 둘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손의 흐름이 열립니다. 여기서 잠깐 장신구를 줄이라는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래 끼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버릇이 된 것입니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시 쉬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재물 기운을 여는 동안만이라도 손을 가볍게 두십시오. 손이 가벼워지면 손이 잡을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손이 항상 차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손발이 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손의 온기는 재물 기운의 활성도와 직결됩니다. 따뜻한 손은 기운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차가운 손은 기운이 수축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축된 기운은 잡지 못합니다. 들어오려는 재물을 붙잡지 못합니다. 손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재물관리입니다. 찬물에 오래 손을 담그지 마십시오. 7월 24일 이전이나 이후라도 항상 장갑을 끼십시오. 손을 자주 비벼 따뜻하게 하십시오.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십시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기운을 바꿉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가운 손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기운을 수축시킵니다. 수축된 기운이 손끝을 차갑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손은 몸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함께 돈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을 함부로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손으로 책상을 칩니다. 짜증이 나면 손을 세게 비빕니다. 습관적으로 손톱으로 무언가를 긁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질 때 손이 앞장섭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손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기운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그릇을 다룰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듭니다. 천천히 놓습니다. 함부로 치지 않습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귀해지면 손이 불러오는 것도 귀해집니다. 오늘부터 손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물건을 잡을 때 조금 더 천천히,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그 작은 차이가 손에 담기는 기운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으로 많은 것을 만집니다. 돈을 만집니다. 물건을 만집니다. 기계를 만집니다. 땅을 만집니다. 그 손에 여러 가지 기운이 쌓입니다. 좋은 기운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자주 정성껏 씻는 것은 묵은 기운을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밖에서 돌아왔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세 번만큼은 반드시 손을 정성껏 씻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천천히 손끝까지 닦으십시오. 그 물이 묵은 것을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손을 바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신구를 줄이고 따뜻하게 하고 귀하게 다루고 깨끗이 씻는 것. 그런데 손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재물이 실제로 머무는 공간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재물은 손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들어오는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모르는 채로 매일 그 통로를 막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바꾸었습니다. 색을 골랐습니다. 장신구를 줄였습니다.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성껏 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심을 땅이 죽어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손톱의 색이 씨앗이라면 집은 그 씨앗이 자라는 땅입니다. 손에서 시작된 기운이 어딘가로 들어와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쌓여야 합니다. 그 공간이 막혀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다가 돌아갑니다. 재물은 손끝에서 잠깐 스쳤다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재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재물이 집안으로 처음 발을 딛는 공간입니다. 처신상과 같습니다. 처음 발을 디뎠는데 어둡고 복잡하고 냄새가 나면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관이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들어서자마자 어둡습니까? 오래된 것들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입구가 막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한 기운은 밖에서 맴돌다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십시오. 신고 다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치우십시오. 현관의 불을 밝히십시오. 어두운 현관은 기운을 막습니다. 밝은 현관은 기운을 부릅니다. 향기롭게 유지하십시오. 좋은 향기는 좋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현관 하나를 바꾸는 것, 재물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관을 정리하면서 버리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입니다. 언젠가 신을 것 같아서 두는 신발입니다. 몇 년째 신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현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오래된 것은 묵은 기운입니다. 묵은 기운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낡고해진 신발은 지나간 시간의 기운을 현관에 붙들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갑입니다. 손톱의 색을 바꾸었다면 손이 가장 자주 닿는 물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갑은 손과 재물이 직접 만나는 공간입니다. 손에서 나온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곳입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어 보십시오. 낡고 해진 지갑입니까? 영수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카드만 잔뜩 꽂혀 있고 현금은 없습니까? 지폐가 구겨진 채로 아무렇게나 들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재물 상태의 거울입니다. 지갑이 어수선하면 재물도 어수선합니다. 지갑이 낡아 있으면 재물 기운도 낡아 있습니다. 지갑에 현금이 없으면 재물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정돈되어야 손님이 옵니다. 집이 따뜻해야 손님이 머뭅니다. 지갑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비싼 지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현금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을 항상 조금이라도 넣어 두십시오. 재물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지폐는 반드시 방향을 맞추어 넣으십시오. 위아래가 뒤집힌 지폐, 구겨진 지폐,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함부로 대하면 재물도 당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영수증은 그날그날 정리하십시오. 쓴 것의 흔적을 지갑에 쌓아두면 나간 기운이 지갑 안에 머뭅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실입니다. 손톱색이 하루 종일 기운을 발산한다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 공간이 침실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몸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운은 그때 충전됩니다. 낮에 쓴 기운을 회복하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침실이 어수선하면 자는 동안 기운이 충전되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잠자리 주변에 오래된 것들이 방치되어 있습니까? 커튼이 항상 닫혀 있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침실에서 자고 일어나면 몸은 누웠다 일어났지만 기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무겁습니다. 아침이 상쾌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운이 없는 손으로 재물을 잡으려 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침실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맡을 비우십시오. 잠드는 공간의 반경 안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머리맡이 비어 있어야 자는 동안 기운이 맑게 순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밤새 고여있던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드리는 것입니다. 침구를 자주 정리하십시오. 구겨진 이불, 뭉쳐진 베개, 기운이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반듯하게 정리된 잠자리는 기운을 반듯하게 세웁니다. 현관, 지갑, 침실 세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곳을 바꾸는 것이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관 신발을 정리하는 것, 지갑 영수증을 버리는 것, 머리맡을 비우는 것, 오늘 저녁 자기 전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이 기운의 통로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손톱색을 언제 칠하느냐에 따라 기운이 다릅니다. 아무 때나 칠하는 것과 기운이 열리는 때에 칠하는 것, 같은 색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알고 칠하는 것과 모르고 칠하는 것, 절반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압니다. 어떤 씨앗이 좋은지 압니다. 땅도 압니다. 어떤 땅이 기름진지 압니다. 그런데 철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봄에 심어야 할 것을 겨울에 심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때가 맞지 않으면 좋은 씨앗도 썩습니다. 손톱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색을 골랐습니다. 손도 정리했습니다. 집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칠하면 절반의 기운밖에 담지 못합니다. 기운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칠하는 것과 모르고 칠하는 것, 같은 색이라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음력 초하루와 보름입니다. 초하루는 달이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보름은 달이 가장 가득 찬 날입니다. 이 두 날은 기운이 새로 열리는 날입니다. 초하루에는 새로운 기운의 문이 열립니다. 지난 보름 동안의 기운이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보름에는 기운이 가장 충만한 때입니다. 달이 가득 차듯 기운도 가득 차오릅니다. 이날 심은 씨앗은 그 충만한 기운을 담고 자랍니다. 이날 손톱을 다듬고 재물색으로 새롭게 칠하십시오. 새로운 기운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면 됩니다. 이날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기운이 열린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이 평일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이라도 됩니다. 단 하루를 넘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운의 문은 하루 동안 열려 있습니다. 아침에 열리고 자정이 되면 닫힙니다. 그 안에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 아침입니다. 해가 막 떠오를 때입니다. 손톱을 칠하는 시간대가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아침,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 이때 손톱을 단장하면 그 양기가 색과 함께 손끝에 스며듭니다. 양기는 움직이는 기운입니다. 활성화되는 기운입니다. 재물을 향해 나아가는 기운입니다. 밤에 칠하는 것과 아침에 칠하는 것, 같은 색이라도 담기는 기운이 다릅니다. 밤의 기운은 음기입니다. 가라앉고 침잠하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과 함께 색을 입히면 색은 입혀졌지만 기운은 잠든 채로 있습니다. 아침에 칠하십시오. 해가 뜨고 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칠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칠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급하거나 짜증이나 있거나 무언가 걱정하면서 칠하면 그 감정이 색과 함께 손끝에 입혀집니다. 기운은 마음을 따릅니다. 손톱에 색을 입히는 행위는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기운을 심는 행위입니다. 심을 때 마음이 심어지는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칠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을 씻으십시오. 단순히 씻는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천천히 손을 담그십시오. 물이 손끝까지 흐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흐르는 물과 함께 묵은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단 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기운은 방향을 따릅니다.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마음이 열리면 색이 그 방향으로 기운을 심습니다. 손을 씻고 닦고 그 손이 마른 다음 그때 칠하십시오. 얼마나 자주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입니다. 2주마다 새로 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손톱에 칠해진 색은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처음에는 맑은 기운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묵은 기운이 쌓입니다. 탁한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맑은 기운이 재물을 부릅니다. 2주마다 지우고 다시 칠하는 것은 단순히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내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재물 기운을 살아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우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손톱에 색을 지울 때 묵은 기운을 내보낸다는 마음으로 지우십시오. 팍 닦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정성껏 지우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깨끗해져야 새로운 색이 맑은 기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전 색에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 색을 덧하면 기운이 섞입니다. 탁해집니다. 반드시 완전히 지우고 나서 칠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초하루와 보름에 칠하십시오. 아침 양기가 올라오는 시간에 칠하십시오. 칠하기 전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마음을 여십시오. 2주마다 지우고 새로 칠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 색을 칠하는 행위가 기운을 심는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색도 골랐습니다. 때도 알았습니다.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색이 아무리 좋아도 때를 지켜서 칠해도 이것이 함께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색밖에 있는 것입니다. 손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 기운에 가장 깊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손톱색을 바꾸었습니다. 손을 귀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때를 알고 정성껏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릇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직 보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그릇도 독을 담으면 독이 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썩은 것을 담으면 그릇도 썩습니다. 손톱색은 그릇입니다. 마음은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루 동안 돈에 대해 어떤 말을 하십니까?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원래 돈과 인연이 없어. 어차피 벌어봤자 다 나가. 돈이 다 뭐 있어봤자 사람만 힘들어.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 중에 하나라도 익숙하게 느껴지십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기운을 굳힙니다. 한 번 하면 공기 중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이 몸 안에 쌓입니다. 세포에 새겨집니다. 기운이 그 방향으로 굳어갑니다. 나는 돈과 인연이 없다고 매일 말하면 기운이 그것을 사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말은 기운을 방향짓는 힘입니다. 말은 의지를 담습니다. 의지는 기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운의 방향이 현실을 만듭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이 오는 문에 스스로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자물쇠를 먼저 열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받을 자격이 없다는 쪽으로 기운이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오지 않습니다. 재물도 환영받는 곳으로 갑니다. 환영하려면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항상 있다. 돈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기운이 없음을 향합니다. 없음이 더 커집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잠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항상 있다. 이 말이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를 찾아온다. 재물은 흐름입니다. 흐름은 막으면 멈추고 열면 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루 기운의 문을 여는 말입니다. 아침에 손톱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말하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손끝에서 시작한 기운이 말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있는 것,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은 말보다 더 깊이 기운을 굳힙니다. 나를 바꿔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색만 바꾼 것입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습관 중에 재물 기운을 가장 강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졌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덜 힘든데 더 잘 됩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이 마음이 올라올 때 기운은 한순간에 수축합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으면 재물도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올라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손톱을 내려다 보십시오. 이 색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비교의 기운을 잠재웁니다. 마음의 습관 중에 재물 기운을 가장 크게 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강한 재물 기운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작은 돈이 들어왔을 때 겨우 이것뿐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고맙다고 여기는 사람, 같은 기운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반기는 곳으로 갑니다. 환영받는 곳으로 갑니다. 감사받는 곳에 머뭅니다. 1,000원이 들어와도 반기십시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것이 생겨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왔구나, 고맙다. 이 한마디가 재물이 다시 오게 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넉넉하지 않지만 항상 여유로워 보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길에서 떨어진 100원짜리였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주우면서 말했습니다. 왔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왔어. 그 한마디가 기운을 만듭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큰 것도 오게 합니다. 재물은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갑니다.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손톱색,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손관리, 그릇을 깨끗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집안 공간, 그릇이 놓이는 땅입니다. 칠하는 때와 방법, 씨앗을 심는 철입니다. 말 습관, 그릇에 담기는 내용물의 방향입니다. 마음 습관, 그 내용물의 깊이와 질입니다. 이 6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만 바꿔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6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기운이 다른 차원으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30일 안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한 가지라도 하는 것, 7년 뒤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들으셨습니다. 손톱색, 손관리, 현관, 지갑, 침실, 칠하는 때, 말습관, 마음습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2 종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끄시는 분, 그리고 오늘 바꾸겠다 하시는 분. 7년 뒤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더 다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은 많습니다. 좋은 영상도 많습니다.
좋은 책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알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기운은 아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된 다음이 아닙니다. 준비가 된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준비입니다. 오늘 해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손톱을 확인하십시오. 깨져 있습니까? 뜯겨 있습니까? 너무 짧습니까? 오늘 안에 다듬으십시오. 손톱 정리도구가 없으면 오늘 사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투자입니다. 돈이 들어올 그릇을 정비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칠해진 색을 확인하십시오. 검은색입니까? 짙은 보라입니까? 남색입니까? 오늘 안에 지우십시오. 지우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잠깐 보십시오. 아까운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그 색이 맡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 맡고 있는 재물입니다. 지금 당장 지우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을 준비하십시오. 살구색, 연한 분홍, 연한 금빛 이 중 하나를 오늘 준비해 두십시오. 없으면 오늘 사러 가십시오. 아니면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고 나서 손을 씻고 마음을 열고 정성껏 칠하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한 번이 기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번 주 7일 동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손을 관찰하십시오. 하루 중 손이 가장 차가워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떤 때 손을 함부로 다루게 됩니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십니까? 관찰만 해도 됩니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꺼내십시오. 구겨진 지폐를 펴십시오. 방향을 맞추어 정돈하십시오. 카드를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십시오. 현금을 조금이라도 넣어두십시오. 10,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재물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두십시오. 6째 날과 7째 날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신발을 꺼내십시오. 신지 않는 것, 낡은 것, 오래된 것을 정리하십시오. 버리기 아까우면 다른 공간으로라도 옮기십시오. 현관에서만 치우십시오. 불을 밝히십시오. 현관등이 어두우면 오늘 밝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조명 하나 재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 달 30일 동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을 확인하십시오. 달력을 여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날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날이 오면 아침에 손을 씻고 마음을 열고 재물색을 칠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손톱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울 앞에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손끝에 색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들어온 것은 항상 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를 찾아온다. 30초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30초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한 달 뒤 기운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를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가던 것이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것이 하나 풀렸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재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볼 때 기운이 더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나에게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 압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7년 뒤에 나는 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손톱을 다듬는 사람과 다듬지 않는 사람, 오늘 색을 바꾸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사람, 오늘 지갑을 정리하는 사람과
그냥 두는 사람. 오늘 아침 세 마디를 말하는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 7년 뒤의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손톱 하나입니다. 색깔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운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 물줄기가 모여 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작은 물줄기 하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손톱을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전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7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